안녕하세요. 가죽공방 운영하고 있는 가죽공방 집다의 공방장 꽁입니다. 자, 오늘은 이 퍼터인데 퍼터가 이렇게 생긴 퍼터예요. 보시면 여기 오디세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도 오디세이 퍼터. 근데 이런 블레이드 퍼터라고 하는 이 퍼터가 여기가 폭이 되게 좁더라고요. 요새 나오는 일자 퍼터하고는 좀 모양새가 다른데 요 퍼터를 쓰시는 분들이 요새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가끔 저한테 이렇게 요 퍼터를 주시면서 좀 커버를 좀 제작해 달라는 의뢰가 간간히 있긴 있어요. 저번에 한번 요거를 제가 제작해 본 적이 있거든요. 썩 그때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퍼터가 요 폭이 되게 좁아서 이게 일반 기성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제가 만든 퍼터 커버인데 보통 퍼터 커버들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다가 이제 낀단 말이죠. 이렇게 끼게 되면 여기 이제 찍찍이를 붙여놔도 이렇게 빠져요. 이게 얇아가지고 보통 커버 사이즈보다 훨씬 작은 걸로 만들거나 사든지 뭐 해야 되는데 시중에 안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쓰시는 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기성품이 안 나오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의뢰를 해 주신 건데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사이즈를 맞춰갖고 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패턴은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이거는 제가 다른 유틸리티 커버 만들려고 하다가 잘못 잘라갖고 잘못 재단한 게 있어요. 근데 요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재단부터 해볼게요. 재단을 하기에 앞서서 프로 나이프를 좀 곡선이 많잖아요. 곡선이 많다 보니까 좀 잘 재단할 수 있게끔 한번 갈아줍니다. 칼을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것도 제가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릴까 했었는데 칼은 사실 숫돌, 좋은 숫돌에 가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거 보시면은 지금 사포예요, 사포. 근데 사포를 왜 쓰느냐? 숫돌에다 갈아야지 왜 사포를 쓰느냐? 정석이 아니잖아요. 편법이죠, 편법. 일종의.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방에서 이렇게 막 가죽들을 만지다 보면 숫돌은 어쨌든 물을 충분히 적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전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잘 갈아놓으면 좋긴 한데 그게 이제 그 예리함이 오래 가질 못하더라고요. 막 두꺼운 가죽을 손을 대고 이러다 보면 날이 빨리 상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이런 식의 사포를 많이 이용하는데 제가 칼을 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좋아해요. 좋아해서 이 칼 저 칼 좀 욕심이 많은 편인데 그래서 칼을 가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좀 제대로 다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고요. 지금은 일단은 칼을 대략 이렇게 갈았으면 날무를 마무리해 줄 때는 이렇게 가죽에다가 청봉이라고 불리는 최종 마감제라고 할 수 있겠죠. 청봉을 이런 식으로 가죽에다 발라서 뭐 미신기름이 있으면 이렇게 한두 방울 떨어뜨려 주시면 더 좋습니다. 청봉과 미싱이 이렇게 만나면 칼에 이제 날붙이에다가 광택을 내는 작용도 하고 훨씬 더 부드럽게 잘리게 됩니다. 재단을 했을 때 이렇게만 작업해놔도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가죽이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힘을 거의 안 주고 지금 흐느흐느 거린 상태인데 이렇게만 지나가도 그냥 잘려요. 보시죠.
이렇게만 지나가도 거의 뭐 면도날보다 더 날카로운 그런 상태가 됩니다. 보시면 힘을 하나도 안 주고 지나가기만 해도 이렇게 잘려요. 좀 힘을 주고 자른다면 이렇게 정확하게 잘라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정교한 재단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칼을 갈아서 쓰시는 게 좋다는 점. 자, 그러면은 재단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거를 그대로 올려놓고 재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이렇게 은펜 같은 걸로 이렇게 그려놓고 얘를 뗀 다음에 이제 그 선을 따라 재단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보통은 귀찮아서 제일 큽니다만, 어쨌든 정확도를 조금 더 높이려면은 붙여놓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은 영상을 찍는 거니까 잘 보이게 하려면 그려놓고 한번 해볼게요. 은펜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따라서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일단 테두리가 지금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재단을 해볼게요. 재단물을 돌려가면서 재단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팔이 사람이 각도가 이렇게 꺾이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팔꿈치라던가 뭐 손목이라던가. 그래서 돌려가면서 재단물을 돌려가면서 재단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칼을 잘 깔아놓으면 이런 재단 작업이 쉬워지기도 하고요. 훨씬 수월하겠죠? 힘을 안 줘도 되니까. 수월해지기도 하고 정교해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즐거워집니다. 재단하는 게 재밌어요. 가죽공예가 아주 초보이신 분들이라면 사실 정석대로 하자 그러면 칼로 재단하는 게 제일 좋고, 칼이 익숙지가 않으시다 라고 한다면은 가위를 써도 되겠죠. 재단 가위로. 근데 저는 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칼질이 익숙해져야 가죽 공예를 오래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아마추어처럼 가위로 그렇게 색종이 오리듯이 재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재단이 끝났고요. 옆에 이렇게 은펜이 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하는 방식을 별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볼에 두께가 있잖아요. 이게 몇 미리 펜이다. 그런 두께가 있는데, 이 두께를 안쪽을 기준으로 잡을 것이냐 바깥쪽을 기준으로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작업물이 약간 크기가 조금씩 진짜 정말 미세한 오차가 나기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방식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렇게 패턴을 아예 대고 이렇게 미세하게 이 테두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대고 그냥 재단하는 거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재단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칼이 이 패턴을 타고 넘어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좀 숙련된 분들은 그냥 이렇게 재단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 초보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힘들다면 가위로, 뭐 재단 가위가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위로 하시면 되겠죠. 일단 재단을 끝냈고요. 여기다가 이제 자수를 오로 이렇게 박은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싸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퍼터 커버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 부분은 지퍼를 달면 이제 얘가 빠지지 않겠죠. 나중에 이렇게 넣고 지퍼를 이렇게 닫는 형태예요. 우선에 이제 그렇게 되려면 여기에 이쪽 부분에 지퍼 작업도 해야 되고요. 안감도 여기 씌워줘야 될 거고, 이제 안감하고 이 본판 사이에 보강제도 넣어줄 거예요. 여기 이 자수 작업이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컴퓨터 자수로 이렇게 로고를 새겨왔어요. 저도 자수 기계를 갖고 싶습니다. 근데 컴퓨터 자수 기계가 너무 비싸요. 저도 이렇게 외주 맡기듯이 이렇게 맡겨가지고 해와서 이제 지금부터 또 이거를 만들 거거든요.
자, 우선 꽤 두꺼운 스펀지를 이렇게 대줄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되면 뭔가 보강제 역할을 해주겠죠. 그럼 스펀지를 보강제이기 때문에 그 안감을 다시 위에다 덧대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상. 어쨌든 본판보다는 조금만 작게 잘라주시면 된다는 점. 자, 이렇게 스펀지가 생겼죠. 그럼 이 스펀지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요 위에 다시 돈피 스웨드를 위에 잘라서 그대로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만드는데 순서가 중요한데, 여기를 지퍼를 달아줄 거잖아요. 지퍼 달아줄 부분에 그냥 지퍼를 달아줄 건지 아니면 여기다 바이어스처럼 뭔가 좀 둘렀으면 좋겠는데 고민해 볼게요. 일단은 얘를 한번 붙여줘 볼게요. 이렇게 맞춰서 붙여주고요. 아, 여기 바이어스를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제 떼줄게요. 제가 지금 잠깐 착각한 게 있는데, 불박을 먼저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박을 이쯤에 먼저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불박을 이렇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불박을 찍기 전에 뭐 이런 짜투리 가죽 같은 데다가 한번 찍어보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대충 이렇게 해놓고 열이 얼마나 올랐는지, 뭐 이 가죽에 어느 정도 압으로 찍어야 되는지 등등 뭐 정보들을 미리 좀 얻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판에 찍었다가 잘못 나오면 좀 돌이킬 수 없으니까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겁니다. 스펠링은 잘 맞게 들어가 있는지 일단 우선 확인을 하고요. 근데 지금 열이 찍히긴 찍혔는데 열이 많이 안 올라 있는 상태라서 얘가 지금 열을 조금 받을 때까지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그리고 가죽으로 가죽에다가 찍는 만큼 얘를 이제 찍는 데의 온도가 일단 중요하겠죠. 얼마 정도의 온도로 박지를 대고 찍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빈으로만 뭐 예를 들면 한 300도까지 올려가지고 아주 뜨겁게 만든 다음에 지지듯이 찍을 것인지, 그리고 이 가죽의 두께가, 그리고 여기 표면의 텍스처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따라서 누르는 강도, 그리고 누르고 있는 시간, 그리고 누르고 있는 온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찍어봐야 돼요. 많이 찍어봐서 이제 자기의 충분한 노하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실패해봐야 또 나중에 잘할 수 있게 되니까요. 뭐 잘못 찍혔다고 막 우울해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미리 연습을 해보라는 겁니다. 찍어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 슬라이드 바가 있는데 얘는 고정식이죠. 이렇게 돌리면은 고정되고 풀면은 돌아다녀요. 근데 이거는 왜 있느냐, 수평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위치를 잡아주는데 좀 필요한 도구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면이 반듯한 거에다 찍으려면은 이렇게 찍힐 수도 있잖아요, 비틀어져서. 그래서 얘를 이렇게 수평으로 딱 맞추고 이 가이드 바를 기준으로 해서 찍어내는 겁니다. 물론 올리고 내리고도 되겠죠. 정확한 위치에 찍기 위해서 있는 가이드 바니까 이런 거를 잘 이용하시면 더 정확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일단 온도가 지금 다 오른 것 같거든요. 자, 이 정도 한번 찍어 볼게요.
잘 찍혔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아까 하던 작업을 잠깐 이어가자면, 얘를 아까 이렇게 씌웠었죠?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붙어 있으면 돼요. 얘는 여기 지퍼를 달아줄 건데, 지퍼를 흰색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흰색. 자, 지퍼를 갖고 왔고요. 대략 길이가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퍼를 보면 여기 지금 3호 도매 실버 이렇게 돼 있는데, 지퍼도 이게 보면은 앞도매가 있고 막 하도매가 있고 상도매가 있고 이래요. 그거는 좀 이따 하면서 보여드릴 건데, 또 종류가 많겠죠. 뭐 금색도 있고 은색도 있고 뭐 흑니켈도 있고 뭐 앤틱, 그러니까 뭐 황동 색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호수란 게 있어요. 지퍼가 이렇게 이 이빨이 3호짜리 두께를 가진 지퍼가 있고, 뭐 5호짜리 지퍼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 3호 도매는 이제 상하 도매가 있는데, 얘는 3호짜리를 써야 되고 얘한테 맞겠죠. 5호짜리가 있으면 5호짜리의 상하 도매가 따로 있겠죠. 5호짜리를 쓰셔야 돼요. 지퍼도 뭐 큰 거 달거나 작은 거 달거나 상관없는데, 이 풀러가 또 3호짜리에 맞는 게 있어요. 손잡이는 뭐 커도 되고 안 커도 되고 그런데, 이런 거를 잘 맞춰 쓰셔야 됩니다. 이게 다 지금 지퍼 색이 니켈로 돼 있죠. 은색인데 얘만 뭐 금색으로 이렇게 단다거나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되게 많은 돈이 들어요. 뭐 지퍼 하나에도, 지퍼도 이게 색깔이 지금 흰색을 갖고 왔지만 흰색만 있겠어요. 뭐 검은색, 흰색, 빨주노초, 파란보 다 있겠죠. 근데 거기다가 이 지퍼 이빨 색깔이 또 금색이다 그러면 금색이 뭐 5호인지 3호인지 뭐 그거에 따라서 또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엄청나서 돈이 많이 들어요. 이 가죽공예라는 취미가. 얘가 뒤쪽이고 얘가 앞쪽이니까 앞쪽부터 한번 맞춰볼게요. 지퍼를 이빨을 따줘야 되는데, 지퍼 이빨 따는 이게 옥집게라고 불리는 집게예요. 얘로 뭐 2개씩 3개씩 이렇게 땁니다. 사실 뭐 지퍼를 우리가 그냥 물건을 사서 쓰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여기만큼 달아야 되는 지퍼라면 이 정도 길이로 잘려서 그냥 판매하는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팔고 미터 단위로 팔아요. 1m, 2m, 3m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잘라서 쓰고 만들어 쓰는 겁니다. 만들어.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도매를 달 거예요. 도매를 어떻게 달아주느냐, 상도매를 먼저 달 겁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찝어줘요. 자, 찝고 나서 좀 이걸로 쳐주면 튼튼하게 물리겠죠. 플러를 한번 켜 볼게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끼워주고요. 지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맞춰가지고 얘를 한번 붙여볼 거예요. 붙일 때는 본딩으로선 해줍니다. 그리고 붙여야 될 곳에 본딩. 그 다음에 얘를 열어가지고 일단 센터를 먼저 맞추고요. 센터를 이렇게 맞췄으면 그 라운드가 이렇게 져진 부분은 좀 신경 써서 붙여주시는 게 나중에 좀 예쁘게 나오겠죠. 이런 본 폴더 같은 걸 이용해서 최대한 좀 안 울게끔 해서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일단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렇게 잠기게 되겠죠. 일단 이쯤 해놓고 얘를 대충 이렇게 넣어보면 사이즈가 그래도 얼추 맞죠? 사이즈가 얼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이어스로 돌려서 마감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바이어스로 돌린다. 이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네요. 줄을 넣었을 때 이렇게 되겠죠. 바이어스를 돌린다면 이 밑부분을 어떡하지? 몰라. 일단 해볼게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안감을 씌워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를 먼저 바느질을 할 겁니다. 여기 이쪽 부분 바느질을 하고 닫았을 때 요 밑은 뚫려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바이어스를 여기까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튼 해볼게요. 일단 안감부터 한번 해봅시다. 안감은 돈피 스웨이드 천연 가죽이에요. 돈피라고 하면 당연히 돼지죠, 돼지. 돼지 가죽은 잘 안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좀 좋은 게 뭐냐면 진짜 스웨이드가 정말 천연 스웨이드라 좋아요.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이 뒷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공 털 뽑힌 자국, 모공 하나하나까지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돈피라고 생각하고 보면 좀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일단 요 스웨이드 때문에 쓰는 거니까요. 저는 일단 얘를 그대로 딱 잘라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펜으로 그려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한 5mm 정도 더 올려서 이쪽 옆은 또 이만큼, 지금 대략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는 왜 그랬냐, 접어 넣을 거거든요. 해리를 접을 거예요. 일단 잘라 볼게요. 만들다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뭐 하나 만들자고 하면 쉬운 게 이렇게 없습니다. 대략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잘 맞춰서 덮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지퍼 쪽이 중요하니까 지퍼 쪽부터 이렇게 덮어줬습니다. 지금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일단 여기 부분, 이 부분을 바느질을 우선 하고, 여기를 어쨌든 뭐 바이어스로 마감을 해준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일단 바느질을 해줘 볼게요. 자, 이제 바이어스를 이렇게 두르려면 얘로 두르면 될 것 같긴 해요. 해보죠 뭐. 자, 이 바이어스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삥 둘러서 여기까지 갈까.
아, 이게 탄성이 너무 없네. 탄성이 너무 없는데? 아, 이런 변수가 생긴다니까요. 이게 예쁘게 꺾일 정도의 탄성이 아니에요. 다 찌글찌글 거리네요. 아, 그러면은 아, 멘붕에 빠졌어. 자, 좋아요. 그러면 돈피를 쓰겠습니다. 까만색 돈피로 한번 해볼게요. 해보지 뭐. 과감하게 딱 해서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또 본드를 이 총 길이가 얼마나 되지? 오케이. 가위 어디 갔어? 이거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둘러서 여기서 끝내줄 거예요. 근데 긴가? 맞는 거 같기도 하고. 계획대로 잘 돼야 될 텐데 만들다 보면 변수가 있어. 변수가 뭐 인생에도 변수가 늘상 있죠. 있는데 이게 계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하는 거지 뭐. 좋아요. 그냥 얘가 이렇게 툭 내려왔을 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요거 바느질 좀 해볼게요. 지금 여기까지 이제 바느질을 했어요. 바느질도 여기는 지금 흰색 실인데 얘는 지금 까만 걸 덧댔기 때문에 까만색 실로 바꿔서 바느질을 했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이제 마감을 해주면 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만들려고 얼마나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참 이 바이어스 두르는 게 별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쉬운 마감법이죠. 근데 본드칠이나 이런 스트랩 같은 걸 잘라갖고 하여튼 본드칠하고 접고 또 본드칠하고 이런 게 많아서 그렇게 또 마냥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이 많이 가요. 바이어스를 돌릴 때는 센터를 진짜 잘 맞춰야 됩니다. 얘가 그래도 아까 저기 흰 거보다 훨씬 뭐랄까 신축성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런 코너도 크게 많이 안 울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좋은데? 일단 바느질을 해볼게요. 오케이, 잘 되고 있어.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껴볼게요. 이거를 여기 딱 맞죠? 정말 딱 맞네요. 정말 거의 뭐 한 채 오차도 없이 딱 맞는 정도의 퍼터 커버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어? 만들어 놓고도 신기하네. 자,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정말 힘드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재밌는 거 만들어서 뵐게요. 안녕.